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아마 이 뉴스가 좀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송환법 철회 소식, 홍콩 증시 4% 급등 이러면서 저는 이 내용이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떤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아주 강한 어떤 리스크로 좀 봤죠, 시장에서. 근데 다행히도 이것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시장이 꽤 강했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뉴욕 증시들이 다 하락해서 오늘 우리 증시들이 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혹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쪽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런 박스권 안에 있다면 일단은 추세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변동성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안의 변동성은 이 변동성으로 추세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만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 반등이 안 되면 이것들이 의심으로 변하고 매도 물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좀 빨리 반등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이 이런, 제가 카페에다가 오늘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이제 수축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다시 수축됐던 게 다시 이제 확장으로 재진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가 일시적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PMI 지수가 뭐냐라는 것을 좀 보면, 이거는 흔히 다 아는 내용일 것이에요. PMI 지수는 이제 경기 전망을 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게 적시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월 초에 공개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제조업 지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지금 초인데 8월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빨리 나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예측하는데 매우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앞으로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은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수입 재고,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월과 혹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50이라는 것을
하회하면 경기가 뭐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50 이상이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은 이 PMI 지수가 하락하는 게 일단은 8월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은 9월이지만, 그리고 홍콩의 어떤 문제들이 좋아지는 것을 오늘 뉴스로 접했지만 8월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S&P 500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변동성에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전고점에 대한 혹시 이게 고점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PMI 지수가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올려드렸던 그 카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리포트 기억나시죠? 바닥 부근에서 벌어지는 일 해가지고 이거의 내용이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내용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것도 좀 크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시장이 막 팽창하고 확장되고 이런 국면에 있다가, 그러니까 시절이 좋다 보니 공장에서도 물건을 뭐 이런 것이죠. 뭐 만약에 어떠한 우리가 동네에 이렇게 가서 작은 매장에서 만약에 TV 하나를 이렇게 뭐 산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면 얘네는 이 공장에 여러 개의 공장들이 있겠죠. 여기다가 물건을 주문 이렇게 하겠죠. TV가 한 대가 주문될 거야, 혹은 주문이 왔어라고 하면 이 공장에서는 뭐 하나 이상의 어떤 재료들로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면 부품이 어떤 오류도 있고 뭐 반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 이 최종 이 제조사는 아주 많은 어떤 양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이 제조사는 두세 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다 보면 이러한 재고들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아주 좋아질 때, 좋아졌다가 시장이 확 꺾일 때 재고 부담이 확 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하락이 폭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근데 시장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 재고가 어마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소비는 줄어드는 것에 비해 재고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 괴리가 소비와 공급이 확 벌어지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소비가 주춤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는 꺾이겠죠. 주가도 꺾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매자들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지금은 경기가 확실히 안 좋구나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지금같이 드러나는 어떤 PMI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어떤 신호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지금은 정말 위험한 구간이고 경기가 안 좋아라고 한다면 이제 그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물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뭐 재고를 빨리 소진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는 이런 노력들이 노력을 함으로써 이 하락의 사이클이 단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진짜로 오히려 바닥이 가까워지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호황이라고 느낄 때가 오히려 무서운 것이지, 시장이 정말 경기가 안 좋아,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지금 공급을 막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PI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게 나온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로 코스피가 바닥을 통과했나?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수출 증가율,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좀 자세히 표현된 그림이 있어서 좀 보여드려 보면,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좀 자세히 볼게요.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일단 봐보면 수출 증가율이, 그죠? 수출 증가율이 이 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마이너스에 있는 구간, 플러스에 있는 구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을 때 이런 구간들, 최근에는 요때가 되겠죠. 요런 구간에서 보면 이때가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수출 증가율이 이미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공포의 구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요 구간들, 요런 구간들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될 때 시장은 좋구나, 다시 경기가 살아났구나 라고 알지만, 사실 주가는 그 이전에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할 때는 몰라요. 아직은 어떠한 경기 지표도 좋지 않은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그래서 보통 만약에 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한다면 상승 1, 2, 3, 4, 5파라고 한다면 보통 요 첫 번째 1파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1파가 아주 투기적이고 공격적으로 급하게 아주 빨리 그 시간 안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눌리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3파 구간은 이제 누구나 아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동의 이 기간보다 이 3파가 가장 길게 가는 이런 구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상승 1파가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도 좀 비슷한 논리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 월봉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점의 패턴을 만들고 하락 5파가 완성되어서 벌써 진짜로 바닥이 온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쓴 것처럼 이 수출 증가율을 볼 때 이게 이성적으로는 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표는 안 좋은데 지수가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이 혹시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아무튼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가는 기다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되기 이전부터 먼저 오른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월별 수출을 좀 보면 작년 10월 달이 수출이 최고치였죠. 최고치였기 때문에 올해 수출 증가율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게 좀 숫자 장난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최저점,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최저점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이전에 최저점일 때 코스피가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약세장을 벗어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수출 증가율이 단순 수치로만 이렇게 그냥 기저효과로서 이렇게 이렇게 최저점으로 찍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도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좋아지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수출 증가율이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이렇게 뜯어보면 어떤 물량의 어떤 보다는 단가로 인한 어떤 약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량은 괜찮아요. 물량은 꾸준한 것인데 반도체 단가가 확 빠지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일단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단가는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물량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물량 역시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벌써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보통 1년 혹은 6개월 앞을 내다보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이렇게 탁 찍어버리기 때문에 물량은 확 줄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아마 일정 유지된 거나 증가하는 정도가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중요한 뭐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는 일단 단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단가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유가라든지 반도체 가격일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올해 10월에 증가율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유로 좀 그렇게 보느냐라고 좀 보면, 저는 이제 중국의 IT 수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이제 기억이 나실 건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중국산 IT 수입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것들이 IT 업황을 추락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플러스된 요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IT 쪽은 하반기 쪽이 계절적 호황을 맞이합니다. 하반기 쪽. 그랬을 때 사실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8월 달이었죠. 중국 하웨이의 거래 유예를 이제 11월까지 연장해 준 것이 저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일단 보는데요. 왜냐면 하반기 때, 그러니까 중국 IT 수출이 9월 달에서 12월 정도가 성수기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그거를 유예해주지 않았다면, 11월까지 유예해주지 않았다면, 하반기 시장은 정말 침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계절적인 어떤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 어떤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하반기 때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어떤 이슈가 지나갔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좀 이게 좀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IT 성수기 때, 이번 IT 성수기 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재고가 어느 정도까지 소진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정이 되려면
재고가 이제 소진될 때 가격의 하락이 멈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 이런 재고가 얼마나 소진되는지가 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다만 최근에 오늘 나왔던 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0에서 이제 빠지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그 하웨이 쪽 관련해서 이제 가장 피해를 봤던 그 RFHIC가 무서울 정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아마 좀 그러한 이유와도 좀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 그 카페에도 좀 썼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요때 이렇게 하락할 때 사실 엄청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다행히도 상승을 해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은 11월 초까지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유자들은 이 종목의 11월 말까지, 아니, 초까지는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하웨이 제재가 유예된 그때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9월 첫째 주잖아요. 근데 윌리엄 오닐이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한 8주 이상 보유하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카페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주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 한 11월 초가 돼요. 이거 얼추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 홀딩하고 조금 지켜보는 것, 어떤 그 변동성들을 무시하고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주 미국 시장도 좀 상승했으면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증시가 다행히도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좀 너무 긴 것 같았는데 방송이. 아무튼 코스피가 저점을 통과하기를, 10월에 분명히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월 이 언저리 때 바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